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이 PQA가 이루는 부채꼴들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네요. 그럼 결국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놓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원 하나 먼저 그려줄 거고요. 얘가 반지름이 8짜리인 원이죠. X, Y. 잡아줄 거고 두 직선의 상황을 보니까 얘는 2분의 1x랑 2x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요 2분의 1x를 그려보면 이렇게 밋밋하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의 점을 생각해 보면요. 얘하고 얘하고 길이의 비가 2대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1대 2여야 돼요, 얘는. 그러면 요 라인을 그렸을 때 2대 1이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 y는 2x를 그리게 되면요. 얘하고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점을 좀 이용해 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점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A가 지금 여기인 상황인 거죠. 따라서 OAP라고 했으니까 OAP 호의 길이를 L1 따라서 여기가 지금 L1인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AQ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2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L1 더하기 L2를 파이로 나눠주세요 했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거리랑 요 거리랑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L1이니까 사실 L1 더하기 L2는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이 각각의 값을 완전히 구할 필요도 없이 딱 1의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은 8에다가 곱하기 2파이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4분의 1 해주면 되니까 각각 계산했을 때 4파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4파이를 파이로 나눠주세요 했으니까 4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세타가 3분의 4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식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가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사인 값을 봤더니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돌아간 세타네요. 따라서 2분의 파이 기준이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기는 1사분면각, 얘도 역시 1사분면각 따라서 부호는 또 동일하겠네요. 그 다음 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냥 코사인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세타도 4사분면 따라서 4사분면각 얘는 1사분면각 따라서 4사분면에서 코사인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라는 정보를 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삼각비 값이 나왔을 때는 나머지 삼각비 값의 절대값을 다 알 수 있죠. 따라서 어떤 삼각형을 그려서 코사인 값이 3분의 2가 되게 세팅을 해주면 이 삼각형과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9-4 루트 5 따라서 사인의 절대값은 3분의 루트 5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만 필요하니까 이렇게만 구해 놓을게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대입을 하기 전에 봐보면 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형태가 지금 보이네요. 따라서 식을 좀 정리한 뒤에 같이 봅시다. 얘가 보면 1-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유사성을 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통분시켜 주면요. 앞에 거는 사인 세타일 거고 얘는 요걸로 가려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해줄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사인에 대한 절대값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사인 세타에다가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사인 세타의 제곱만 궁금해지죠. 따라서 사인 세타의 제곱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어떻든 간에 9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넣어보면 9분의 5에 마이너스 1 따라서 4분의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위에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물어봤습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y 값만 구해내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y를 구하기 위해서는 fx식 필요하겠네요. fx식 구해보면 이 sin 3x 대신에 x 대신에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 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1만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 6분의 파이와 f 2분의 파이를 구해봅시다. 이 사인에다가 3 곱하기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플러스 1이니까 얘는 6분의 3파이죠. 따라서 얘 약분하면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파이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만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도 넣어보면요. 3에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따라서 분배 법칙 쓰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파이. 따라서 2분의 5파이죠. 플러스 1. 그러면 2 사인 2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랑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3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점의 상황은 마이너스 6분의 1,1과 마이너스 1과 2분의 파이, 3이죠.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 이제 구할 수 있어졌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계산하면요. 분모분자에다가 6을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3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에다가 6, 4, 24죠. 따라서 얘가 2파이니까 8분의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에서 함수의 그래프랑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부터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따라서 그래프 그림에 있어서 얘도 완벽한 식이긴 하네요. 상황 보면 얘는 주기가 무엇일지 찾아보면 얘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기본 단위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일 때 기본 모양 한 번이 나오네요. 즉 기본 모양 한 번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탄젠트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기본 모양 한 번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요 직선과 그다음에 y는 3이네요. y는 3.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예구하고 싶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이 도형을 봤더니 이 도형은 생전 처음 보는 도형인 거예요. 따라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점의 좌표를 먼저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점을 좀 찍어봤습니다.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의 위치를 살펴본 거죠.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3 탄젠트 8분의 마이너스 2 파이가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원래 1에다가 4, 4분면에서 탄젠트 마이너스니까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보니까 얘하고 딱 대칭인 상황인 거죠.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3. 따라서 요 상황이 여기가 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읽기 위한 선을 그리게 되면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넓이가 나오게 돼요. 여기 상황을 보면 요 상황이랑 지금 완전 대칭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요 모양을 대신해서 여기에다 갖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형은 이상했었지만 이 넓이가 같은 도형으로 넘겨보니까 이 사각형 안에 다 채워지더라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가 되었으니 가로 곱하기 세로 하기 위해서 가로 잡아주면 4, 높이 잡아주면 3 따라서 10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4분의 파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일단 주기가 2분의 파이다 나왔으니까 주기한테 가서 말해야겠죠. ax 플러스 b가 원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기본 한 단위인데 이 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의 범위 물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a로 나누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부터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a로 나누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한 번의 모양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곧 주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2a분의 파이를 두 번 곱한 게 되겠죠. 따라서 a분의 파이가 되고 이 값이 2분의 파이입니다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봐볼까요?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 보면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a가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여기가 x축이겠죠. x축을 중심으로 이 모양이 한번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일 텐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는 k와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요런 데 그려지게 되면 x는 k가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근선 라인이 얘가 말하고 싶은 만나지 않는 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근선 라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점근선을 생각해 봤을 때 x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b 2분의 b를 중심으로 계속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점근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파이 n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n은 정수. 요러한 양의 실수 k의 최소값이 2분의 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k인 상황이죠. 요런 양의 실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얘가 양수이려면 어느 라인부터 시작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보면요. 여기 값은 정해져 있고 2분의 b니까 여기 가서 얘기해야겠죠. 2분의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면 4분의 파이만큼 더하게 되면 이게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0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의 값이에요. 그럼 얘한테 계속 2분의 파이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더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얘가 양의 실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려면 요 값이 당연히 양수 중에서도 최소의 양수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즉 얘가 n이 마이너스 1, 0, 1 이런 아이들이 쭉 될 텐데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여서 얘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가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거고 얘는 제외고
그러면 0 넣게 되면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양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0을 넣었을 때가 양의 실수 k의 최소값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p가 12분의 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얘가 12분의 3이죠. 따라서 2분의 b가 12를 곱해버립시다. 12 곱해버리면 여기가 6b가 되겠고 넘어가면 2파이가 6b가 되어서 b는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f-24분의 파이는 a가 지금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분의 파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파이인 상황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줍시다.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그러면 플러스 12분의 4파이니까 12분의 3파이 즉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답은 1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함수 절대값 a sin bx-c의 주기가 4파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 상태에서 a, b, c 고백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래프의 모양을 바로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a sin bx-c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최대 최소고 a만큼 곱했는데 양수다 조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또 c 뺄 때는 그냥 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주기 얘기하죠. bx가 원래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기본 한 번 주기가 나올 텐데 0에서부터 b분의 2파이까지라고 해야 되네요. 얘는 x에 대해서로 바꾸면요. 따라서 기본 그래프 대충 그렸을 때 0에서부터 b분의 2파이까지 모양이 한번 나오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마이너스 a-c에서 a-c까지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절대값의 그래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x축이 필요하죠. 이 x축에 따라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올려줘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절대값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 그래프를 대충 좀 그려놓고 절대값의 위치를, x축의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있다면 그냥 절대값 취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나 주기가 변하지 않아요. 즉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요 기본 단위가 곧 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 최소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최대값이 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c가 1이고 a-c가 5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데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최소값이 1일 수가 없죠. x축 위에 있어 버리니까 이 부분 없고 이렇게 올라가면 최소값이 0이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근데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지 않으려면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삥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소값을 갖는 데가 요거고 최대값을 갖는 데가 여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라인에 y값이 몇이겠는가인데 이 라인의 y값이 a-c였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삥 올라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a-c였으니까 이렇게 삥 올라가가지고 여기 라인이 a 플러스 c가 되겠죠. 마이너스 배 돼서 올라갈 거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1이고 a 플러스 c가 5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주기는 변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이 과정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주기, 최대값, 최소값만 정보를 봤을 때 이 내용과 이 내용 둘 다 가능은 해요. 따라서 A값과 C값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B값은 2분의 1로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A값부터 살펴볼까요? A값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식을 빼줘야겠죠? 두식을 빼게 되면 A가 4가 되겠고 A는 2가 되네요. C는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모순 생겼죠? 얘가 양수가 아니니까 모순 됐고요. 그 다음 거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A값 구하기 위해서 두식을 빼보면 4 되겠고 2가 되겠고 C는 마이너스 2에다가 3 더해줘야 되죠? 따라서 얘는 양수 다 만족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요 값이 되니까 A, B, C의 값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1, 세타2라고 할 때 사인 세타2의 값은 물어봤네요. 일단 세타1과 세타2 사이에 관계가 하나 나와 있고요. x1과 y1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정보 나온 걸로 보아 얘가 플러스일 땐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부호를 좀 줄 수 있는 정보가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나왔어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해서 0이 나왔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x1은 x2다라는 정보와 y1은 마이너스 y2다라는 정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얘를 x2와 y2에 대한 내용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x2, 마이너스 y2인 거죠. 그렇다는 건 얘네 둘이 딱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상황이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의 세타의 정보를 알아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x축 대칭인 상황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베타라고 봤을 때 x축 대칭하게 되면 요 크기랑 요 크기랑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바퀴 돌고 갔는지 모르니까 이 2파이를 쓸 때 일반각으로 써줘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2n파이로 정리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0 넣은 거랑 다 합해가지고 똑같아지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n은 정수. 그렇게 되면요. 일단 지금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정보인 거죠. 즉 세타1과 세타2를 합했을 때 2n파이가 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고 세타1이 2세타2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타2는 2n파이입니다. 3세타2가 2n파이입니다 라는 정보를 통해 세타2는 3분의 2n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이 값을 바로 사인에다 넣게 되면요.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n이 정수다 표현 들어가 있기 때문에 n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저 값이 지칭하는 동경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n은 정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고려를 미리 해 놓읍시다. 즉 3분의 2파이도 될 거고요. 곱하기 2 하게 되면 3분의 2 하게 되면 4파이 이런 애들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3 하게 되면 2파이 이런 아이들도 되겠죠. 여기는 6파이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3 안 없앴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2파이가 되어서 지금 원래 0부터 넣었어야 되니까 0 넣게 되면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완전히 똑같아지죠. 즉 반복되는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인데 사실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보 이용해야겠죠. 지금 x1과 y1이 지금 부호가 같다라는 정보를 안 이용했죠. 그러면 부호가 같으니까 얘가 x1과 y1이 만약에 플러스에 플러스였다면 x2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y2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x1과 y1이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x2의 y2가 플러스의 마이너스라는 건 플러스의 마이너스니까 4, 4분면각인 거고요. 마이너스의 플러스라는 건 2, 4분면각인 거죠. 따라서 이런 아이들 중에서 2, 4분면이나 4, 4분면의 각이 있나를 먼저 살펴줘야겠네요. 따라서 얘는 2, 4분면각, 얘는 3, 4분면각이죠. 따라서 얘는 안 되네요. 얘도 3분면 위에 있지 않으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만 가능할 거예요. 즉 세타2가 될 수 있는 값은 3분의 2파이 한 다음에 2n 파이가 계속 더해지는 과정이 다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정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인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사인 세타 2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 n 파이의 합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3분의 2파이만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3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에 플러스 파이 처리해주면 되죠.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랑 유사한 값을 가질 거고 얘는 2, 4분면에서 플러스 얘는 1, 4분면에서 플러스니까 부호도 동일하네요. 아예 같은 값을 갖는 상황이죠.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꼴 y 잡아주겠죠. 그렇게 되면 사인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그 다음에 K를 그려줘야 되는데 K는 0과 1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다 이렇게 그려주겠죠. Y는 K. 그렇게 되면 K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만 말하게 될 거예요. 즉 여기에 알파 값, 여기에 베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가 하나 나와 있죠.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는 정보 하나 보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생각했을 때 여기가 파이라는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0에서부터 파이일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따라서 상황을 좀 살펴보면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정해주세요인 거죠. 따라서 0에서부터 파이 사이 값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2분의 1인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인 3분의 파이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알파와 베타의 경우에는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완전 대칭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알파가 될 거니까요. 따라서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식을 넣게 되면요.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3 곱해서 정리해주면 알파가 3분의 파이여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베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2를 곱해주세요 했으니까 9분의 2파이 제곱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의역이 0에서부터 b분의 2파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네요. 우리 최대 최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고 a와 c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것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c까지 처리될 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c는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다 하게 되면 a, c의 값은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C의 값 구하게 되면 A는 둘이 뺐을 때 나오죠? 2. 그 다음에 B, C는요?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봤을 때 B분의 2파이까지라고 한 이유가 여기 주기 한번 살펴보면 알겠죠? B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인데 X가 0에서부터 B분의 2파이일 때 한 번의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결국엔 한 번의 모양이 나오도록 정의역을 세팅해 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과 여기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여기 라인 잡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주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네모다라고 하면 네모에다가 1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3분의 2파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 네모는 3분의 4파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3분의 4파이. 그렇게 되면요. 결국엔 이 B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즉 B에 대한 하나의 식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아예 구해서 그 사이의 거리가 3분의 4파이입니다. 처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 Y는 0인 라인이죠. 따라서 A 코사인 2 코사인 B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을 찾아줍시다. 그럼 코사인 B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고요. 얘는 코사인 bx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여기가 지금 여기가 bx여서 별로죠. 그럼 코사인 tx로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b를 지금 bx를 t라고 치환했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분의 1인 지점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되죠. 따라서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 t값이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여야 돼 라는 거고 결국엔 bx가 그래야 돼 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x값을 정해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bx가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여야 되니까 x는 요거 또는 요거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a 라인과 b 라인이 정해졌네요. 즉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즉 3b분의 4파이 마이너스 3b분의 2파이가 3분의 4파이였다라는 사실을 통해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없애고 3, 3, 3 없애고 2도 없앱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1 남겠고 양변에다 b를 곱해주면 2 빼기 1이 2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2분의 1이었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A, B, C 다 나왔으니까 모두 다 곱하게 되면 2분의 1, 1까지 곱해서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인 원C에 그은 두 접선이 OC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한대요. 일단 접선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과 접점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 표시 무조건 해줘야 되죠. 이렇게 수직 표시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OA와 C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여기가 R. 그랬을 때 R이 OA의 중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은 거죠, 지금. 그럼 결국 여기를 R로 봤을 때 여기 길이가 2R인 거죠. 그럼 1대 2 나왔네요. 그럼 여기가 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특수각을 가진 삼각형이죠. 즉 60도에 여기가 30도겠다라는 정보까지 준 거네요. 그랬을 때 APQ의 둘레의 길이가 9루트 2다라고 되어 있어요. APQ 상황 살펴보니까 루트 3R 나왔으니까 여기도 루트 3R이 될 거고 여기가 60도인 상황인 거죠. 30도인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는 60도니까 요 APQ가 정삼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삼각형 APQ가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 따라서 얘의 둘레의 길이는 루트 3R 곱하기 3 하면 끝나죠. 걔가 9루트 2다 라는 정보를 통해 R의 길이를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Q와 R을 포함하는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알고 있는 그림으로 얘를 설명해 줘야 되죠. 알고 있는 도형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살펴보면 결국엔 쟤를 포함하도록 직각삼각형 두 개를 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부채꼴을 빼줬다라고 보면 되죠. 부채꼴 빼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구하여라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R 잡고 여기가 지금 120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R, 여기가 루트 3R. 여기는 같은 넓이죠. 따라서 이것도 다 R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R에 대해서 식 써봅시다. 그냥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루트 3R 곱하기 2가 될 거고 빼기 얘는 R제곱 파이에다가 360도 중에서 120도만큼만 선택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2 사라지고 루트 3R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R 제곱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R 제곱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R 제곱 가서 물어보러 갔어요. 그러면 R 값을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계산해보면 3 곱하기 루트 3에 3의 루트 2 따라서 넘어가서 여기가 루트 3만 남겠죠. 즉 루트 6이 되네요. 즉 R제곱은 6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 6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6 곱한 다음에 파이로 나눠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부등식을 구해야겠죠.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났는데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두 값이 모두 플러스거나 아니면 두 값이 모두 마이너스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으로 나눠주면 sin x가 2 넘어가면 2분의 1보다 큽니다 라는 것과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큽니다 또는 두 번째 경우는 sin x가 2분의 1보다 작고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습니다가 되겠죠. 이 사인과 코사인을 한 번에 그리지 말고 그냥 따로 생각합시다. 따로 생각해보면 sin 2분의 1 라인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죠. 여기는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왔고 여기서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라인이 이 부분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코사인도 따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라인도 3분의 파이죠. 자, 따라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3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 라인이죠.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만 겹치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유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 라인도 살펴보면 똑같이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결해 봅시다. 여기다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그릴게요. 그냥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면 요 라인이랑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아래 라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이 겹치는 부분을 봤을 때 6분의 5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가능하네요. 따라서 이거 또는 이거 처리하면 A와 D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만 내봅시다. 6에다가 6분의 파이고 D가 3분의 5파이죠. 그 다음에 파이로 나눠주세요 상황입니다. 그럼 파이 나눠지고 분배 법칙 처리하면 1 플러스 넘어가서 10 따라서 답은 1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10 사이에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사인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다 풀어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사인 5분의 파이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는 0.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지금 식의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얘하고 얘하고 짝꿍이고 얘하고 얘하고 짝꿍 같아 보이죠. 제곱인 애들끼리 정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서 우리는 합차 공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사인 5분의 파이 x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x 2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묶어버립시다. 사인 5분의 파이 x 플러스 사인 5분의 2파이는 0. 그렇게 되면 공통인수가 딱 묶이죠. 요거랑 요거. 따라서 묶어보면 사인 5분의 파이 x 플러스 사인 5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묶어서 사인 5분의 파이 x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야 분배법칙을 쓸 때 위에 있는 식이 나타날 테니까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어야겠죠. 그러면 사인 5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지금 사인 5분의 파이 x만 남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x에 대한 하나의 식이니까 사인 5분의 2파이 플러스 1. 얘는 숫자니까 이쪽으로 다 넘겨봤어요. 그러면 우변 상황 먼저,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이 식도 역시 한 번에 구하기 힘든 식이죠. 그냥 그림 그려서 해결합시다. 얘 이꼴 y 잡아주면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10까지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인 거죠. 따라서 그래프 한 번 그려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 위치 잡아지고 여기가 5 위치 잡아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에 마이너스 배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값이 있을 거예요. x에다 2를 넣었을 때 값. 그거에 딱 마이너스 배 취해가지고 이쪽으로 대칭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얘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같기 때문에 이 라인, 여기가 2라는 거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7이 되겠고요. 여기 위치는 여기 라인이 2니까 여기가 8이 되겠네요. 따라서 7 또는 8이면 성립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은 사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만 돼야 되죠. 틀어놓고 봐서 보니까 요 값은 0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일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죠. 그러면 여기가 1 더해졌으니까 1에서부터 2 사이의 값이에요. 근데 얘는 1에서부터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7근이 7과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얘는 11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